여기 음식 좀 빨리 가져와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주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니, 애기 유산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도 자기 할 일은 해야지. 힘겹게 얻은 뱃속아기를 유산한 지 불과 하루, 여자는 몸도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고 명절 술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야!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그동안 개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모두 쏟아냈고 이 울부짖는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였습니다. 윤소정 씨는 하얀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살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수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손등에는 수액을 맞은 흔적이 파랗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유산 수술을 막 끝낸 직후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죽을 들고 병실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없으세요? 소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들 바쁘셔서요. 사실 남편한테는 연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혼자 병원까지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댁에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그래. 근데 오늘 김장 재료 들어와서 라며 말끝을 흐렸었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신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소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내일 어르신들 오시니까 술상 좀 미리 챙겨둬요. 집 분위기는 너무 잡치면 안 되니까요. 신우이 선미 씨의 목소리는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아기를 잃은 언니의 상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소정 씨는 입을 열어 말하려 했습니다. 저 유산했어요. 오늘 수술했어요. 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울분이 치솟아 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 병실에서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정 씨는 고개를 돌려 그 소리로부터 멀어지려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소정 씨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젊은 소정 씨가 당차게 말했었죠. 그때 어머니는 반찬 장사를 하며 손가락 끝마다 물집이 잡힌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살아보면 안다. 진심이 제일 배신하더라.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묻어있는 그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어머니는 혼자서 반찬 장사로 소정 씨를 키우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시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는 달랐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하윤 씨를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소정 씨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소정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비싼 식당보다는 소정 씨가 좋아하는 떡볶이 집을 먼저 찾아주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정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그 행복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애는 약해 보이는데 잘 버텨야 할 텐데. 남편은 밝게 웃으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소정이 강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담겨 있었죠. 신혼 초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물어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첫 명절이었습니다. 소정 씨는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가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반찬 가게 네가 좀만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요. 그게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소정 씨는 병원복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소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응. 소정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이 소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쉬어. 내가 뭐라도. 아니야. 괜찮아. 소정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산하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일은 명절이었으니까요. 시댁 어른들이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배추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산하고 하루 지났는데 내가 술상을 차려야 한다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칼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추를 썰고 물을 깎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칼끝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빨간 피가 하얀 배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정 씨는 손가락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명절 음식은 해야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피가 나는 손을 물로 대충 씻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집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소정 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부서질 듯 가녀렸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소정 씨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남편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죠. 소정 씨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따뜻한 밥에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 넣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소정 씨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소정 씨는 남편의 도시락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정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소정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소정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 급한 일이 생겨서. 소정 씨는 가방을 집어들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계속 되뇌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 앞에서 소정 씨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2층 높이에서 추락하셨습니다.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진단됩니다. 소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반신 마비 확률이 높습니다. 재활이 평생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은 수술이 잘 끝났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 순간 소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던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깁스를 하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여보. 소정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을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소정 씨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남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님, 여보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계세요. 아이고야. 어쩌냐? 근데 내가 지금 김치 재료 손질 중이라 못 가봐. 병원 끝나면 들를게.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소정 씨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못 가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치 재료가 아들보다 중요하단 말인가요? 신우이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힘내요, 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문안은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녁 때 술 마시며 한숨만 쉬셨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조심을 못해서. 에휴. 소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남편을 해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회사 측 보상은 어렵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주의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건 증명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목격자들도 회사 직원이니까요.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고 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소정 씨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여러 장 꺼냈습니다. 이 카드, 저 카드 번갈아 보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한도가 다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카드 한 장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승인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바닥이었습니다. 카드 연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 날아왔습니다. 밤에 소정 씨는 핸드폰으로 사채 광고를 검색했습니다. 즉시 대출, 무심사 대출이라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다시 취업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회사 상사한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휴가 좀 쓰겠습니다. 휴가? 요즘 같은 때 휴가를 쓰겠다고? 인수인계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 프로젝트 막바지인데. 상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소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결국 소정 씨는 회사를 관두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깨고 퇴근 후에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병문안이었습니다. 형부 고생 많으시네요. 역시 형부는 고생도 잘하셔. 대단해요. 신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들고 있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시려고 산 것이었죠. 소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언니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김에 핸드폰이나 하겠다는 듯이요. 소정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소정아, 반찬 가게에서 일해볼래? 3년만 진득히 버티면 가게 줄게. 소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이도 있고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3년만 도와주면 가게를 네 명의로 넘겨줄게. 그럼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월급도 줄 테고. 전화를 끊고 소정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거 괜찮겠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시댁 분위기를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잖아. 버틸게. 꼭 버틸게. 3년만 참으면 우리 가게가 생기는 거잖아. 남편이 소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소정 씨는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은 뒤 신우이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요. 일만 시키면 되지 뭐. 3년 뒤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게를 넘겨줄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정 씨의 지옥 같은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소정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괜찮아요. 3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소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왔니? 늦었네. 시장부터 가자.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30분이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배추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30포대야. 차에 실어야 하니까 날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포대요? 혼자서요? 어머님, 이거 너무 무거운데. 에이, 젊은 사람이 이것도 못 나르면 어떡해. 나도 네 나이 때 혼자 다 했어. 포대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최소 10kg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 씨는 이를 악물고 포대를 들어 차까지 날랐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째쯤 되자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아! 소정 씨는 소리 없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포대를 들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야채 다듬는 건 기본이지? 멸치똥은 꼭 손으로 따고 기계로 하면 맛이 없어. 시어머니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물을 씻고 파를 손질하고 멸치를 골랐습니다. 멸치 한 마리 한 마리에서 내장을 빼내는 일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명절 전이라 주문이 많아. 김장김치, 잡채, 불고기, 전까지 다 해야 해. 반찬 종류가 50가지였습니다. 소정 씨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만들죠?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습니다. 계란말이를 하다가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습니다. 아! 소정 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 익혔으면 담아. 손님들 기다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서서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소정 씨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저녁은? 괜찮아. 라면 먹었어. 남편은 휠체어로 부엌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소정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이 힘든데. 나는 괜찮아. 소정 씨는 남편을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먹는 것을 지켜본 후에야 자신도 밥 한 숟가락 떴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언니, 요새 피부 안 좋아졌네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비타민 하나 드세요. 신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정 씨의 얼굴은 거칠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소정 씨는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우이는 가게 한쪽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SNS에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힐링타임,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정 씨는 손을 씻으며
핸드폰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소정 씨는 화장실에 가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네가 맡아야 마음이 놓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제가 당연히 해야죠. 시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정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만 참자. 소정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한 대가치고는 적었습니다. 소정 씨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재료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절약 방법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소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요즘 반찬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호호,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며느리가 다 만들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소정 씨는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역시 사장님 손맛이 다르네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인데 인정은 시어머니가 받는 거였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온 소정 씨는 손을 씻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곳곳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에 손을 넣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따끔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소정 씨 옆에 왔습니다. 손, 많이 아프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예요. 소정 씨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후라이팬을 닦으며 소정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거 3년만 하면 진짜 가게 가질 수 있을까?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근데 어머니를 믿을 수 있을까? 소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소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 씨는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반찬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나가게 될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정 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소정 씨는 이제 가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저녁 8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요즘 그 집 반찬 맛이 달라졌다더라. 정성이 느껴진다는 말들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의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150만 원. 처음 받았던 그 금액에서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정 씨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 혹시 월급을 조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장부를 넘기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세금도 많이 나가고 재료값도 올랐어. 내가 장부 관리하느라 머리 아파 죽겠다. 조금만 더 참아. 소정 씨는 장부를 보여달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에 한번 그렇게 말했다가 며느리가 이런 걸 왜 봐?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시누이 부부가 가게에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손님들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 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스마트폰으로 반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가게 전통의 맛이라는 글귀와 함께요. 신우이 남편은 가게 구석에 앉아 핸드폰 게임만 했습니다. 소정 씨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그는 화면을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응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피곤해서요. 언니가 하세요. 신우이 남편은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중년 부부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손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가게는 우리 어머니가 전통의 맛을 고수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소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5시간 끓인 육수인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정 씨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차돌박이를 간장에 졸인 반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해주시던 맛을 기억해서 만든 거였죠. 어머님, 이 메뉴 한번 내볼까요? 그래, 해봐.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메뉴를 내놓자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이게 뭐예요?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라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이지 뭐. 손님들이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비법이라 안 돼요. 소정 씨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정 씨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가게 운영은 소정 씨가 다 했습니다. 재료 주문, 재고 관리, 위생 점검까지.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했습니다. 어느 날 소정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배달앱 입점하는 가게들이 많던데 우리도 해볼까요? 매출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거 수수료 장난 아니에요. 언니는 현실을 모르시네요. 하지만 젊은 손님들은 배달앱으로. 됐어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좋아요. 소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소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 가게 우리가 같이 하면 좋지 않아요? 같이요? 네, 엄마랑 나는 가족이니까. 함께 운영하는 거죠. 소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요? 신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만 친정 말고 시집이잖아요. 다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새로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으니까요. 언니, 이거 어때요? 엄마가 용돈 주셔서 샀어요. 소정 씨는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췄습니다. 밀가루 묻은 손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손톱, 물집 자국. 신우이는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정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 씨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에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소정 씨는 가게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정 씨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래도 남편이 소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예전에 부드럽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당신 이름으로 된 간판 걸자. 꼭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방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법률책이었습니다. 사고 보상에 관한 내용이 적힌 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소정 씨 몰래 조용히 한 글자 한 글자. 그는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아내가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소정 씨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정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아침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소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예요. 남편이 소정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일 그만둬. 몸조리 해야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티면 3년이에요. 조금만 더. 소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곧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소정 씨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지? 축하 인사는 없었습니다. 걱정의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 걱정뿐이었습니다. 네, 조심하면서 할게요. 소정 씨는 실망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소정 씨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고 뜨거운 김을 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좀 힘든데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에이, 임신했다고 일 못할 건 없잖아. 옛날 사람들은 밭에서 애 낳고 다시 일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정 씨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배추를 다듬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소정 씨는 벽에 기댔습니다. 괜찮아요? 아르바이트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정 씨는 화장실에서 피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피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아 심박동이 멈췄습니다. 유산이에요. 소정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소정 씨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기를 잃었어요. 아이고야. 그래도 젊으니까 또 생기겠지. 너무 상심하지 마.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병문안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시누이한테서는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힘내요. 그나저나 내일 명절인데 술상 준비는 되죠? 소정 씨는 핸드폰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받은 문자가 맞나요? 유산 수술을 마치고 병원 복도에 앉아 있던 소정 씨. 신우이의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내일 어르신들 오시니까 술상 좀 미리 챙겨둬요. 소정 씨는 유산했어요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소정 씨는 반찬 가게에 나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추 30포기를 다듬었습니다. 손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어휴, 그런 거 하나 못하니? 애도 없는데 더 기운 차려야지. 소정 씨는 칼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아기는 다시 생기겠지만 손님은 다시 안 와요. 소정 씨는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아, 농담이에요. 너무 예민하시네. 신우이는 가볍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소정 씨는 주방을 나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언제까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소정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가게는 결국 우리 가족끼리 돌려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소정이는 뭐, 일만 시키면 되죠. 이름은 제 이름으로 하면 되고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정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당근을 썰다 칼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는 멍하니 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가락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3년. 내가 버틴 3년은 뭐였지? 소정 씨는 피 흐르는 손을 수돗물에 씻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 씨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남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 보상금 통지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2년 11개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소정 씨는 달력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한 지 거의 3년이 됐어요. 명예 이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포장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이른 게 아니라 정확히 2년 11개월이에요. 어머님께서 3년 후에 가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소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소정 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너한테 맡기긴 불안해서 선미랑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그 순간 신우이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이 주방은 하고 제가 마케팅 맡고 팀플이잖아요. 소정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약속하셨잖아요. 3년만 일하면 제 명의로 넘겨주신다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속? 그게 법적으로 효력 있는 거라도 돼? 소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계약서는요? 계약서? 그런 거 쓴 적 없는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정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아파도 참고 아기를 잃고도 일했습니다. 모두 가게가 자기 것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받은 월급은 뭐예요? 150만 원으로 3년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밥도 먹었잖아. 그것도 다 돈이야. 소정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옛날에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3년 후 가게 승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예 이전은 없어. 그건 내가 안일하게 한 약속이었어. 소정 씨는 말없이 조리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던졌습니다. 제3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어차피 뭐 다른데 취직도 안 되잖아요. 아픈 남편도 있고요. 소정 씨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쓸만하게 착취한 거죠? 착취라니요. 월급 받고 일한 거잖아요.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명절에도 아기 잃고도 일했어요. 그게 150만 원이면 되는 일인가요? 소정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 낮춰. 손님들 듣겠어. 손님들이 듣는 게 중요해요? 지금 소정 씨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됐어요. 여기가 지옥이면 바깥은 그냥 추운 바람이겠죠. 소정 씨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용품, 노트,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 레시피.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가져갈게요.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딜 나가? 김장도 아직 안 끝났는데. 소정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김치야, 집에서도 담글 수 있어요. 신우이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언니, 후회할 텐데요? 소정 씨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3년 후회했어요. 어머님을 믿었던 것, 여기서 일했던 것. 신우이가 비켜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소정 씨는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전화번호는 이미 백업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소정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옥 같은 3년이 끝난 겁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만뒀어요. 소정 씨는 남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잘했어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우리 길 찾자. 남편은 휠체어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사실 나도 준비한 게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정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건설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당신, 이걸 언제? 당신 몰래 준비했어. 혼자서.
확신이 없으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 소정 씨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아내를 위해 싸워왔던 겁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보, 소정 씨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진짜 시작. 남편이 아내의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 그날 밤 소정 씨는 남편이 건넨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법원 판결문, 소송 진행 기록, 그리고 은행 통장 사본.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설회사 상대로 소송 걸었어.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요? 응. 당신 몰래. 확신이 없으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정 씨는 서류를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법률책을 읽던 모습, 휠체어를 타고 어딘가 나갔다 오던 날들. 그때 남편은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 어떻게? 소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 건설 회사는 큰 데고 나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으니까. 남편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기기 힘듭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을 찾아갔어. 한 명씩 증언을 부탁했지. 현장 동료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회사가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몇 명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없이 법정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당신이 시댁에서 고생할 때 나도 싸우고 있었어. 당신을 위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소정 씨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짐 지우기 싫었어. 확실할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 남편이 소정 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결국 이겼어. 보상금 5천만 원. 우리 마지막 카드야. 소정 씨는 통장 사본을 다시 봤습니다. 5천만 원. 결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내자. 반찬 가게. 당신 이름으로. 소정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우리 이름으로요? 아니, 당신 이름으로. 소정이 이름으로. 나는 사장님 남편 할게.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메뉴를 적었습니다. 김치, 잡채, 불고기, 계란말이. 소정 씨가 잘 만드는 반찬들이었습니다. 가격표도 만들었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게 정직한 가격으로. 가게 이름은 뭐로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소정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소정이네. 어때요? 소정이네. 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소정이네. 그게 우리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소정이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너무 비쌌습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골목 안쪽이라 손님이 오기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가게는 딱 맞았습니다. 12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라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좋았습니다. 월세는 100만 원. 부담스럽지만 감당할 만했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평수면 장사 안 돼요. 너무 작아요. 하지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한테는 충분해요. 소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소정 씨가 펜을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자기 가게를 갖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소정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우리 이름으로 쓰는 거야. 소정 씨는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소정. 그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소정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자본금 모자라지 않을까요?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재료도 사야 하고. 작게 시작하자. 진심이 통하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괜찮아. 우리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면 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올 거야. 소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빈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에게는 보였습니다. 저기에 주방이 들어서고, 저기에 진열대가 놓이고, 저기에 계산대가 자리 잡는 모습이. 여보, 우리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소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텅 빈 가게를 비추는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가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소정 씨는 벽을 하얀색으로 칠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낮은 곳을 칠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봐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옷에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 옷이. 소정 씨가 황급히 다가가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진짜 하는구나. 소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포장 용기는 마트를 여러 곳 돌아다니며 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5군데나 돌았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소정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당신 힘들면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니야. 함께 하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판이 달렸습니다. 소정이네이라는 글씨 아래 작게 대표 윤소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정 씨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간판. 꿈에 그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소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개업날이 되었습니다. 소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잡채, 계란말이, 멸치볶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1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정 씨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은 김치와 잡채를 샀습니다. 소정 씨는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김치가 너무 짜요. 소정 씨는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환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소정 씨는 김치간을 다시 맞춰봤습니다. 시댁에서 일할 때 만들던 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아, 시어머니 입맛에 맞춘 거였구나. 소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짰던 겁니다. 둘째 날 손님이 3명 왔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맛있긴 한데 종류가 너무 적네요. 다른 집은 20가지도 넘던데. 소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본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셋째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소정 씨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만 문 닫을까요? 그래요. 영업 마감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정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남은 반찬을 정리하다 소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진심은 어디까지 가야 전해질까요? 소정 씨는 물을 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 반찬들 버리지 말고 노숙자 쉼터에 갖다 주자. 쉼터요? 응. 버리는 것보다 나아. 누군가는 맛있게 먹을 거야. 두 사람은 남은 반찬을 싸서 근처 노숙자 쉼터로 갔습니다. 쉼터 관계자가 반찬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주신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칭찬하셨어요. 누가 만드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어르신들 말씀이 요즘 이런 손맛 보기 힘들다고요. 전화를 끊고 소정 씨는 울었습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당신이라는 모습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 영상이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당신이 얼마나 정성껏 만드는지. 남편은 핸드폰으로 소정 씨가 반찬 만드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불 앞에서 볶고 간을 맞추는 모습을. 밤늦게까지 일하다 소정 씨가 눈물을 닦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이 반찬 가게, 제 아내의 눈물과 손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드셔보시면 압니다. 영상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가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일주일 후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사장님 영상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손님 수가 4배로 늘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반찬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시어머니께 드릴 건데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 소정 씨는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리본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다시 사오라셨어요. 소정 씨는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소정 씨와 남편은 가게 문을 닫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도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댁 반찬 가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정 씨가 떠난 후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이제 네가 사장이다. 알아서 잘해봐.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가게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신우이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사장이 된 거였으니까요. 첫날 신우이는 가게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운영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우이는 반찬 만드는 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자볶음을 만들었는데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신우이는 인스타그램 필터로 색을 보정해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와서 감자볶음을 샀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진이랑 색깔이 다른데요? 아, 그건 조명 때문에 그래요.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배달 주문을 받았지만 주방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축구 경기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해. 주문이 밀렸지만 신우이 남편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신우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에이, 내일 만들어서 주면 되지 뭐. 신우이는 냉장고에 있던 이틀 전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며칠 후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반찬 가게 계란말이 덜 익었어요. 속에서 날계란 비린내 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거기서 멸치볶음 샀는데 벌레 나왔어요. 위생이 엉망이더라고요. 악평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댓글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아닐 텐데요. 확인 좀 하시고 글 올리세요. 하지만 그 댓글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장이 손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해요? 완전 불친절하네요. 안 가야겠어요. 2차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네요. 이건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신우이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모르면 안 되죠.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소정 씨의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재구매율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명절 때 100인분 예약 가능해요? 소정 씨는 놀랐습니다. 100인분이요? 네, 저희 회사 직원들 나눠주려고요. 선물용으로요. 소정 씨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예약제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소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신우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소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냉정한 톤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반찬들, 정성스럽게 적힌 가격표,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 안. 잘 되네요. 신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요. 소정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밖에서 잠시 가게를 들여다보다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소정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정아, 돌아와줘라. 너 없인 안 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3년 약속은요? 소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급한 불을 끄려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쪽 가게 문제, 이제 제 일이 아니에요.
소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없으니까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어머님과 시누이 분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저도 바쁩니다. 손님이 기다리세요. 소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요. 소정 씨는 웃었습니다. 그 무렵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반찬가게 절대 비추합니다. 위생 불량, 불친절, 맛도 없어요. 추천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시누이는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글 올리지 마세요. 하지만 답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거기서 샀는데 진짜 별로였어요. 사장님 태도도 그렇고요. 시누이는 악플과 싸우다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셨잖아요. 모녀는 서로를 탓하며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가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시댁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위생불량 반찬집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손님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를 정리하며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요. 책임을 떠넘기는 말뿐이었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가게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소정 씨의 소정이네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봄날 소정 씨는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마치고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이 개업 1주년이에요. 벌써 1년이나 됐네. 남편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 하나를 켜고 두 사람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보, 나 요새 꿈을 꿔요. 우리 둘이 시장통에 제2점포 차리는 꿈. 소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 꿈 나도 꿨어. 당신이 웃고 있었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이뤄질 거예요. 천천히 우리 속도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7살쯤 되어 보이는 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아이가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여기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 다른 김치는 안 먹는데 여기 김치는 먹어요. 소정 씨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정말? 그럼 이모가 평생 만들어줄게. 소정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 저 나중에 커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이모가 기다릴게. 손님이 돌아간 후 소정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당신의 진심이 전해지는 거죠. 며칠 후 소정 씨는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야채 가게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잘 되니?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소정 씨는 냉정하지만 품위 있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작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소정 씨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소정 씨는 직원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가게가 바빠지면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댁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게가 더 와닿았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정 씨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소정 씨는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정 씨는 옛 시댁 가게가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 먼지 쌓인 유리창. 소정 씨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내 이름 내 손으로 지켜요. 소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옆에 왔습니다. 후회 안 해? 단 1초도요. 소정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소정 씨는 제2점포를 열었습니다. 시장 안쪽에 위치한 조금 더 큰 가게였습니다. 직원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점식 날 단골 손님들이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본 커팅을 하며 소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딸 이제 주인 됐어요. 엄마가 걱정하셨던 그 딸이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 씨와 남편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응.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소정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노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일어선 여성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소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딸은 이제 팔자를 탓하지 않아요. 팔자는 내가 써내려가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소정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